네, 이런 과정이 이제 법에 어긋난다고 의심하는 게 검찰 시각이고요. 임종민 기자, 당사자는 전혀 다르게 주장하고 있죠. 네, 불법이 아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적극 행정이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민주당 반발도 거셉니다. 이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냐.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3번 출석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협조를 했다. 그리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이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 위한 이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비리 행위를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도 못 찾았고 그리고 전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동안 거론된 핵심 의혹, 그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을 나누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쌍방울의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이런 의혹들은 입증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네. 또 현재 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통상 징역 3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야당 대표라고 예외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장에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으로 진술 번복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또 성남지청에서 각자 수사한 사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별개의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검찰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성격, 같은 피의자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두 곳에서 재판받을 걸 한 곳에서 받게 하는 거니까 피의자 편의도 고려하는 거란 설명도 합니다. 이제 구속이 될지 이거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네. 이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라는 1차 관문을 일단 넘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이호준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잡힌 일정상으론 24일 본회의가 유력한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겨도 그 다음 본회의에서 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기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더해 122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나 무소속에서 28표만 이탈할 경우 가결인 셈입니다.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발 같은 부작용 우려도 있는 데다 검찰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면서 자연스레 부결로 일치 단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일부터 규탄 대회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양심을 갖고 상식을 가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론이 뭐니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더는 범죄자의 은신처, 도피처가 돼선 안 된다며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이 대표는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는 한편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